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최근 올해 10월 말까지 한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카이가 미국 훈련기 사업을 보잉 TX에게 내주면서 KF-X 사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 2월 15일 언론 기사를 통해 KF-X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KF-X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서 KF-X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집단 지성 사이트 쿼라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Does Korea's KF-X fighter jet program make technical and financial senses? 한국의 KF-X 전투기 프로그램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왠지 질문 자체가 한국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한 듯한 느낌이 드는 질문입니다. 살짝 기분 나쁘네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한 미국 네티즌들 중에 미국 공군에서 항공전자기술자로 일했던 다미엔 라인바크의 답변이 흥미로웠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전투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전투기의 사양을 살펴보자.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말한 KF-X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요구사항은 다소 라팔 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능가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2보다는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는 단일 좌석 트윈 엔진 제트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초점은 2020년까지 KF-16 클래스 전투기보다 높은 능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KF-X는 KF-16과 비교하여 전투 반경이 50%, 기체 수명이 34% 길어지고 국내에서 생산된 A사 레이더를 포함하여 더 나은 항공 전자장비, 전자전 장비 및 성능이 향상된 IRST 및 데이터 링크 기능이 추가된다. 운영상 요구되는 조건은 두 대의 엔진에 의해 제공되는 약 5만 파운드의 추력, 빠르게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기능 및 초음속 순항 기능, 슈퍼 크루즈 기능, 그리고 기본 스텔스 기능 및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기능이다. KF-X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F-16 파이팅 팰콘과 맥도널 더글라스 F-15 이글 사이 정도의 크기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사양으로 봤을 때 KF-X가 추구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투기는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다. KF-X는 F-15의 스텔스 버전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다. 미 공군에서 항공전자기술자로 일했던 다미엔 라인바크의 답변을 읽고 나니 문득 실제로 KF-X와 F-15SE 사일런트 이글이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기체의 스펙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체 길이 F-15SE 19.43m, KF-X 17m, 날개폭 F-15SE 13m, KF-X 11.2m, 엔진 F-15SE F120-129, KF-X GF414, F-15SE 최대 속도 마하 2.5, KF-X 마하 2, 내부 무장 F-15SE 컨퍼머 무기베이 4개소, KF-X 반매립형 4개소, 레이더 F-15SE APG-82 A사 레이더, KF-X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 일단 기체의 모양상으로 흡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엔진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공기 흡입구 모양도 그렇고 16m로 알려졌던 KF-X의 동체 길이가 17m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F-15SE를 생각나게 합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F-35보다 작은 크기로 설계가 되었지만 F-35보다 더 커진 이유는 무장을 내부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개량을 위한 목적이 크겠죠. 이런 점에서는 KF-X의 개발을 돕고 있는 럭히드 마틴의 F-35 설계 사상보다는 보잉의 F-15 설계 사상에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체의 스텔스 기능을 높일수록 무장량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아무래도 반비례 관계에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권홍우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권홍우 기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KF-X의 성능이 사람들의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과 연구를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에 참여하고 실무를 제작하는 카이는 성능에 대해 입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히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다. 자칫 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14일 공개된 영상과 사진으로 볼 때 KF-X는 그동안 알려졌던 재원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크기가 커졌다. F-35보다 확연하게 크고 외형도 날렵하다. 길이 17m를 웃돌아 추가 개량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군에서 요구한 KF-X 수준은 KF-16 블락 50-52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성능 수준이었으나 현재 개발 진행 상황으로 볼 때는 적어도 2단계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니 잠옷 기대가 되네요. 똑같은 GF414 엔진을 사용하는 FA-18, 이 F 슈퍼 호넷보다는 작고 가볍고 F-35보다는 익면 하중, 기체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이 낮아 덕분에 추력대 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3중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조종관과 조종면을 전선과 전기 모터로 연결하여 통제하는 시스템, 리딩 엣지 익스텐션, 날개 표면을 확장하는 장치,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F-35에 적용된 첨단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전투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장치, 자동 경로 항법 장치, 자동 회복 장치,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장치 등의 기능이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 중인 A사 레이더는 모듈 1000여 개 정도로 구성되며 동시에 20개 정도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공대공, 공대지 동시 탐색 모드, 공대지 SAR 합성 개구 모드, 공대공 추적 모드 등을 지원합니다. 전자전을 위한 장비로는 RWR 레이더 경고 수신기, 적개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감지되면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 ECM Electronic Countermeasure 상대의 전자기기의 성능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나 수단, CMDS 체프 플레어 발사기를 구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에 있어 KF-X는 우수한 성능의 4.5세대 미드급 전투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대로 전투기용 무장을 개발해서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FA-50의 블록 10, 블록 20 업그레이드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FA-50에 대해 늘 안타까웠던 점은 가격 대비 우수한 기체 성능과 공대지 공격 능력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시계 외 공대공 전투 능력 BVR의 부재였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보니 공대지 폭탄은 개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래식 단순 폭탄이나 폭탄과 위성 항법 장치 GPS와 글라이더를 조합한 활공폭탄 KGGB 정도로 매달고 비항하다 적의 지상권을 만나면 바로 투하하는 방식의 무기만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하의 내용은 권홍우 기자님의 기사에서 알게 된 사실들임을 밝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련 기술 부족과 개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체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를 수출한 미국이 전투기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설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KF-16이나 F-15K에 장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끊임없는 실험과 실패를 통해 무기는 개선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장착마저 할 수 없었으니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KF-X가 실체화됨에 따라 그런 구속은 사라질 예정이고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으로 2018년 8월부터 KF-X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LIG 넥스1과 한화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순항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LIG 넥스1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개발비 8,100억 원을 들여서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완제품을 2번 수입하면서 관련 기술을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타우러스로 바뀌면서 크기와 사정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인 한국형 타우러스가 개발되고 전력화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하니 미사일 개발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경우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며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미국산 미사일의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KF-X를 개발하고 자체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치 않을 것임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라도 다른 나라에 그런 기술 이전을 쉽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자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기술 이전 거부와 견제 속에서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 자체 기술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방연구소 ADD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신궁 미사일을 기반으로 2020년도 후반까지 미국산 AIM-9X 초기형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KF-X가 실전 배치되어 공군에 전력화되는 시기인 2030년부터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국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방법을 통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F-35 이후에 등장할 미 공군의 제6세대 전투기 PCA의 경우 대당 가격이 3억 달러, 한화 3,380억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CA를 세대만 사도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공군 전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60대 비행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려 20조라는 도입 비용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유지비의 경우도 5세대 전투기인 F-35의 시간당 4,500만원보다 얼마나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이란 소리죠. 세계적 군사강국인 중국과 일본으로 둘러싸여 공세적 대공작전보다는 방어적 대공작전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적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해서 대공작전을 펼치는 PCA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오로지 제공권 장악에 모든 것을 올인한 PCA는 적국 심장부에서 제공권을 장악하여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가 폭격을 가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나 효용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40년간 우리 공군은 F-35A와 더불어 KF-X를 개량해가며 공군력을 정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F-35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결점들이 있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에 한국형 무장 장착 계획이 성공한다면 KF-X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든 KF-X의 가격은 7천만 달러, 한화 790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리펜 NG의 1억 5천만 달러, 하나 1690억과 비교해봐도 거의 반값 정도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둘 다 같은 4.5세대 전투기인데 말입니다.
6세대 PCA는커녕 재정적으로 5세대 F-35조차 구입 운영하기 힘든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체 무장까지 장착되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KF-X의 매력은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KF-X의 비용이 정말 7천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채널